되게 오래된 온라인 원서가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정보와 부모님 정보, 학생 에세이, 부모님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 추천서들이 시리즈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United States라고 얘기하시고요. 미국에 들어갈 때 I-20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하츠키스를 11학년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합격시킨 그게 SAT 점수로 갖다 제출해도 되냐? 보다 적극 활용해서 그 점수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들어가기 10월이나 11월 전에 이 캔디데이트 프로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고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레저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학생들이 어떤 데에 관심이 있고 어느 분야에서 되게 샤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학교의 핏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실수를 하시더라도 괜찮은데 요거는 꼭 작성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잘하는 파트를 갖다 딱 잡으시고요. 그 부분에서 시작하세요. 이 퍼블릭 스피킹도 되게 구체화되어 있고 세부화되어 있거든요. 퍼블릭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디베이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카운슬도 있을 수도 있지만 MUN, 그다음에 mock trial 정말 다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 같은 경우도 있는 파트를 잘 캐러고리를 잘 선정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여태까지 해왔는지를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트럼펫 이런 것도 와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는 꼭 추천드리는 거는 이 학생이 악기에서 어떠한 콩쿨이나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꼭 또 일러버레이트 해주시고요. 이 악기를 통해서 커뮤니티 서비스랑 같이 연관해 가지고요. 어떤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특히 악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되게 섬세하게 보거든요. 세컨드리 보딩 스쿨에서도. 그래서 악기를 정말 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딩 인터뷰를 잡았을 때 그 학교를 방문을 했었을 때 그 악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페이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악기는요. 정말 중요해요. 세컨드리 보딩에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악기가 정말 되게 예를 들면 디어필드라든지 뭐 엑시터, 촉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꼭 어떤 세컨드리와 좀 이렇게 매치가 잘 있는지는 이거는 좀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도 첼로도 있고 첼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받쳐주면서 첼로를 좀 솔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첼로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첼로의 스페셜 탤런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대부분 다 바이올린을 좀 많이 하시는데 뭐 비올라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하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모님들이 돈 많아 보이기 위해서 하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학생이 관심 있고 잘 해오는 액티비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 같은 경우도 파이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춤추는 학생들 요즘 들어서 막 K-pop 그래서 춤 잘 추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로 해서 세컨드리 보딩스쿨 좋은 학교 보냈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어프로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와서 색스폰, 그 다음에 와서 오베 플루트, 플루트도 되게 많이 해요. 한국 학생.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바이올린 못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플루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것들은 요 학교에서 학생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잘 포장을 해서 특히 디스크립션을 갖다 잘 쓰고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좀 나홀로 보딩을 지원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정보 말고 조금 힘든 거를 좀 알려드려야죠. 그죠? 이 학생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많은 액티비티를 했는데 그 액티비티가 이 리스트 안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제가 샘플을 좀 드릴게요. 학생이 관심 있는 파트가 관심 있거나 했던 액티비티가 아니면 그동안 많은 그 커밋을 했던 활동이 여기 리스트에 없다. 그럼 이렇게 other라고 쓰세요. other를 쓰시고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프리메드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미를 사용해 가지고요. 메디컬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스턴에도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도 가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우리나라 병원에서 학생들이 그 발론티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요. 저 병원에서 발론티어 액티비티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메디컬 인턴십 정말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떤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냐면요. 인턴십에 대해서 어디를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활동에 대해서 elaborate을 좀 해주세요.
서울 내셔널 하스피탈에서 어떤 인턴십을 했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 캐러고리에 없는 경우 같은 경우. 액티비티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인턴십 같은 경우는 되게 한 여름에 한 8주, 막 이렇게 8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왔었을 때 1년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 1년 years of experience에서 1년을 쓰시고요. 그리고 몇 시간을 했는지 hours per 여기서 보면 week을 갖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 프랩이 2017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여기서 보면은 years of experience나 hours per week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년부터 시작해서는 weeks per year 이걸 추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커먼 앱처럼 이번 년부터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된 파트는요. 어플리케이션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weeks per year 요거 관련된 것도 넣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참여하는 거에서 어떤 레벨이었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그 학생이 메디컬 인턴십을 했다 더미에 대해서 그러면 메디컬 인턴십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트레이니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꼭 트레이니 아니더라도 되게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학생 같은 경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메디컬 인턴십을 해서 트레이니까지 올렸던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약 포장을 하고 싶은 학생이 부모님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 아키텍처를 딱 쓰시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드로잉을 어떤 거 핸드로잉을 어떻게 했었고 캐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도 여기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 거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하는지가 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올라 같은 경우 이렇게 추루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액티비티가. 그래서 이 8개를 추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작성을 잘 해주시고 이 액티비티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냐면 가장 잘하고 중요한 액티비티를 위에다 올려놔야 되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한 액티비티를 위에 올려야 돼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모님께서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 8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드미션 디렉터들은요, 이걸 읽는데 딱 8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주르륵 하면 다 끝나게 돼요. 그때 세인트폴을 합격했던 학생을 제가 그 상담을 해서 그때 여기 왔을 때 부모님께서 원서를 혼자 쓰시고 학생이 왔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딱 3시간 도와드렸어요. 딱 3시간 도와드렸을 때 뭘 도와드렸냐? 이거였어요. 액티비티 리스트 했던 내용들을 딱 여기서 전부 나열해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왔었을 때 이 학교를 지원하는데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가 맞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요한 파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기존의 액티비티 리스트를 잘 적어주셨는데 우선순위를 좀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다는 게 가장 처음에 중요한 액티비티가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이 학생과 그 보딩스쿨에서 오퍼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스페셜 탤런트랑 핏이 맞게끔 하게 가지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인재에 맞게 부모님들은 얘기했을 때 어떤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음악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뭐 스포츠가 있는지, 뭐 우리 아이가 로잉을 해야 되는데 로잉 학교를 찾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이 하고 있는 골프를 하는데 꼭 골프에 관련된 학생을 찾겠습니다. 학교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게 중요한 게 이 원서를 쓸 때 그 세컨더리 보딩 지원하는 학교에 맞게끔 되게 스페셜하게끔 그 핏에 맞게끔 가지치기만 해도 부모님의 후기 스파이크가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캐러고리가 되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피니싱 터치스라고 하거든요. 그 한두 번에 결과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0개 액티비티 요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튜던트 프로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파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아카데믹 앤 퍼스널 어치브먼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 란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8개 액티비티를 골랐는데 그 액티비티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월드 리밋이 너무 짧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인턴십에 대해서 막 쓸 수 있는 란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설명을 할 곳이 너무 없었잖아요. 이곳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되게 redundant한 건 전부 빼시고요. 되게
예를 들면 이것도 보면은 리스트로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에세이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고 그 관심 있는 분야를 막 포장하는데 나열하는 데는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서비스를 되게 많은 액티비티를 순차적으로 해왔던 것 같다 리스트업 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이 8개 활동 중에서 이 액티비티가 연관되어서 되게 큰 임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에세이나 리스트나 스토리나 여러 가지 뭐 블릿 포인트를 만들어서라도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특히 학생의 퍼스널 어치브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 학생이 정말 위대한 학생이 되게 이뤄낸 성과 있죠. 요거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서 만약 유학원이나 컨설팅에 도움이 없으신 경우는 이거를 되게 많은 작업을 통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이제 패밀리 인포메이션입니다. 여기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married하고 뭐 divorced,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 뭐 stepfather, 뭐 이혼하신 경우는 이혼하신 정보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stepfather가 있는 경우 그 정보도 추가해서 쭈르륵 넣어주시고 이런 기본 정보는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가디언 이런 리걸 가디언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쭈르륵 넣어주시고요. 부모님, 이건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 이메일도 넣지만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도 되게 많이 적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은 하이스쿨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딩스쿨 나오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딩스쿨 정보를 넣기 위해서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칼리지 어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부모님 정보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쭈르르륵 올려서 적으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보딩스쿨에서 대부분 자녀가 2명이나 3명 있는 학생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럼 그 학교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할 때 시블링을 적어두시면요. 나중에 이 학교에서 첫째 그 레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 스쿨을 형이 다니고 있고 학생도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둘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합격 확률이 좀 더 많이 높습니다. 물론 필요한 요건을 맞춰야 되긴 해요. 세컨더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컨더리도 학생을 동생이나 가족에 대해서 그 형제나 자매 같은 경우는 잘 작성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팁인데요. 형, 누나 보딩스쿨 지원할 때 동생도 데리고 가세요, 부모님. 나중에 혹시 또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alumni.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와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페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페이를 그때 다녔던 그 장관 그 부모님 와이프가 페이 스쿨을 되게 오래전에 졸업하신 그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페이 스쿨을 이고 나면은 오히려 자녀들이 좀 더 페이에 들어가기 쉬우냐? 네, 맞습니다. 맞어. 그래서 얼룸나이에 대한 정보를 넣어두시고 요즘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인의 어느 보딩스쿨 나오는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 안 돼요. 직계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로 동생이나 친척이나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 보딩스쿨 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두시면 좋지만 막 그냥 친구인데 막 이름을 적거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하이스쿨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이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extra curricular activity 글 안에 그 리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이에요. 이 원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 못했던 additional information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여기서 막 상장을 어태치하고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스페셜 탤런트별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으면 그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게 업데이트를 하시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악기를 만약에 작성해서 악기에 대한 연주를 하는 걸 갖다 보내셨을 때는요. 그것도 약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 모르실 것 같으면은 이 스페셜 탤런트를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문의 주세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 라이온 아카데미 학생들 갔었을 때 이렇게 스펙이나 활동들을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혼자 하실 때는 그런 게 좀 힘들 거예요. 유학원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스를 받으셔서 이용하셔서 그분들도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하시고 너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DF 형식으로 어태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그 위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학생이 적는 거에도 그래도 부족했다. 그럼 여기다가 되게 많은 걸 갖다 적어 놓으시면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정말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2008년에는요, 이 멀티미디어 링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스페셜 탤런트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멀티미디어 링크가 있으면 여기다 링크를 걸라고 하는 건 2008년도에는 멀티미디어 링크 거는 게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개로 늘려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페셜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스페셜 탤런트를 막 동영상 링크도 어태치하고 유튜브 링크 넣고 막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정보를 갖다 영화 찍은 것도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 멀티미디어 링크를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학생들의 스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멀티미디어 링크를 갖다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 중에서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하면 yes고 no인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이낸셜 에이드는 좀 덜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컨택을 해서 퍼스널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그 학교별로 그 보딩 스쿨 인터뷰하는 거에 관련돼서 가이드도 좀 조만간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그니처를 갖다가 캔디데이부터 시작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걸 제출하고 비용을 내시고 나면 이 어플리케이션 파트 1이 끝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하나씩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맞아요. 보딩 원서에서 자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파트 1,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파트 2,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파트 3, 이 세 개가 끝나면 보딩 원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추가해서 여러분들 학교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캔디데이트 프로파일을 학교별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문 보딩 지원하는 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원서일지라도 얼마만큼 학생을 위해서 되게 스페셜하게, 그러니까 스페셜 탤런트를 잘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잘 적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명문 보딩 스쿨 지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와서 꼭 혼자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어를 아예 너무 모르신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경우는 좀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이티브처럼 인터뷰를 갖다 못 하셔도 괜찮아요. 보딩 스쿨 지원할 때. 꼭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거 하셔도 되는 거 아니니까 꼭 도전을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SAO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액티비티 리스트를 얼마만큼 갈고 닦느냐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액티비티 리스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충 작성하지 마세요.